자, 우리 자기애성 성격 장애 말씀드릴게요. 나르시스트라고 많이 하죠. 이 정의는 과도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공감을 잘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과장된 자아상,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타인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하는 특징을 가진 성격 장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견디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진단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좀 잘 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믿어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감각, 내 업적과 재능을 과장하고 적절한 성취가 없어도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죠. 그리고 성공, 권력, 명성,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집착적인 면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특별하다, 내가 독특하다, 오직 특별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칭찬과 존경을 요구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 이건 특권의식.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요게 또 특징적이에요.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감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공감 못해서 이 사람이 받는 고통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는 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착취하는 게 있습니다. 공감 부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를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죠.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질투를 느끼거나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로 거만하거나 오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고요. 요게 이제 DSM의 기준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기준입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약간 좀 살짝 좀 재수없고 공감 못하고 좀 착취적이고 자기만 알고 되게 잘난 줄 알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또 분류가 이 DSM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이 분류를 보면은 과시형하고 취약형이 있어요. 근데 과시형이 아까 본 것들이에요. 내가 강하고 완벽하다고 믿고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 유지를 하는 거, 오만하고 높은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이게 아까 본 유형이고, 요런 유형도 있어요. 요건 좀 느낌이 다른데, 취약형은 겉으로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되게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판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거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 자신감 넘치고 이런 느낌인데, 취약형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걸 못 받으면 굉장히 쉽게 상처받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취약형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 과시형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로 보면은 이 취약형 자기애성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이 그랜디오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과장된 자신감을 갖고 있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높다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뭐 겉으로 보이기엔 높아 보이죠. 타인과의 관계는, 이 사람들은 아까 착취적이라고 했죠. 타인을 지배하거나 이용인데, 이 사람들은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막 화내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해요. 일반적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하고 위축이 됩니다. 되게 막 비판에 엄청 취약해요. 대체로 내향적이죠. 사회적 불안감도 높고, 이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위축되고.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을 갈구, 부정적인 피드백에 취약함.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느낌이 살짝 다르죠? 근데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성격장애도 있다. 그래서 취약형이라는 것도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이제 예시들을 보면, 이분들이 또 약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보면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이분들에서 은근히 나르시시스틱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뭐 고급 브랜드, 완벽한 외모, 성공적인 삶을 강조하고, 어 근데 비판을 하면 되게 극단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를 삭제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인맥으로 자랑해요. 아까 착취적이라고 했죠? 뭔가 나의 인맥, 나의 자랑거리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예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은근히. 내 성과를 과장하고 부하 직원들을 공감하지 않고 보통은 쥐어짜죠. 팀원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좌절하고 화를 내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한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실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 하면 좀 주위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위에 있을 법하죠. 이런 사람, 이런 팀장님, 이런 상사 있을 법합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 꽤 있죠. 그리고 연애 관계에서 보면은 연애 초반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게 또 이분들이 또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게 또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또 성공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좋아 보이죠. 내 능력을 과장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는 믿음이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죠. 그래서 대중 앞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 설정과 추진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CEO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되게 집착을 하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하는 경향도 있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실패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를 겪어도 나는 특별하니까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야,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고 이분들이 권력과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리더로서 자리를 원한다. 그렇죠. 우리 초민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트럼프 같은 스타일이죠. 트럼프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도 아마 조금 이런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제일 떠오르는 게 트럼프죠. 아마 이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조건 뭐 성격 장애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애석 성격 장애 말고도 이게 조금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이쪽 성향을 띈다라고 하면 어떤 트레이트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장애까지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트레이트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죠. 모스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조를 살짝 얹기로 했잖아요. 근데 조조가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옛날 사료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료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조조가 한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내가 배신할지언정 나는 배신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 연희 배경이긴 하지만 삼국지 연희가 있고 정사가 있잖아요. 연희는 나중에 만든 소설이고 근데 소설이 유비랑 제갈량 이쪽 총나라 쪽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조조를 상대적으로 악마화를 했죠. 그래서 정사에서보다 훨씬 더 조조가 다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그 조조가 우리가 난세 간웅이다. 약간 악역으로 하다가 우리가 사실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조조에 대한 평가가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희 말고도 좀 정사에서 좀 봤는데 조금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따왔어요. 근데 조조 다들 아시죠? 조조는 삼국지에서 위나라를 만들었고 열세인 상황에서 원수랑 싸워서 이기고 인재를 중요시해가지고 위나라를 만들어서 결국 삼국통일을 그 위나라가 삼국통일을 하죠. 조조가 하진 못했지만 결국엔 그 위나라가 하죠. 그래서 아까 공간 부족 우리가 아까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감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게 사실 그 연희에서 나오는 약간 야사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집에 머물렀다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망치고 있었어요. 조조가 우리가 동탁 암살하려다가 뭐 실패하고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 도망치다 숨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접해 주려고 뭐 칼을 갈고 있었나 그랬는데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해로 해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공간 부족하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서주 대학살도 하죠. 우리가 조조 아버지가 그 서주 근처에서 죽어서 그 복수극으로 피해 복수극을 벌이죠. 이런 것들이 또 공간 부족의 경우로 또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연이 베이스지만 그리고 비판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을 참지 못한다. 아까 뭐 악플 같은 거 달리면 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양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수가 이제 그 계륵이죠. 우리가 조조가 한중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오래 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중을 먹자니 힘들고 또 막상 또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계륵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양수가 얘가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눈치가 빨라서 야 이건 철수하라는 거다 해가지고 철수 지시를 내렸다가 조조가 엄청 열받죠. 아니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결국 양수를 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양수가 뭐 조비 아들들 그 지지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데서 미리 밉보인 게 좀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내 권위를 넘어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욱 되게 유명하죠. 조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왕위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니까 순욱이 그건 좀 하잖아요. 그건 좀 했다가 조조가 이게 정말 순욱이 엄청 초기 때부터 자기를 수행한 부하인데도 그때 이제 빈 찬압을 주죠. 빈 그릇을 주죠. 이거를 보고 순욱이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순욱이 자결을 하는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려는 거에 비판을 하거나 태클을 걸면 되게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과도한 자의식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조조가 만든 단가행이었나? 내가 굉장히 좀 뛰어난 인물이고 스스로 천하를 구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죠. 사실은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조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죠. 성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트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얘가 강한 자신감과 카리스마 이거 있죠. 카리스마. 조조가 부하들이 따르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었고, 승리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권력과 인정에 대한 욕구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긴 했으나 연이 우리가 나중에서 굉장히 조조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잔인하고 냉혹한 측면이 강조됐다. 그래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장애까지는 어렵고 성향 정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자기애는 우리가 이 정도로 봤고요.